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에서 과로성을 입증하는 두 가지 큰 축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에 대한 문제와 업무 내용에 대한 문제 중 업무 시간 산출의 기준을 근로시간의 개념과 업무 시간의 개념의 그 차이를 바탕으로 업무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와 관련된 시간 데이터 산출에서 계산되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업무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원칙적인 용어 선택은 업무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무시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그 관점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고,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실상 놓여져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근로복지공단 직무교재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그렇고 산재 사건을 조사하는 노무사나 변호사분들의 경우에도 과로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업무시간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혼돈해서 마치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관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정확히 아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는 시간은 모두 과로를 주장하는 근거시간으로서 업무시간의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의 개념보다 시간 산출이 확장 가능한 시간 개념으로 업무시간의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져 있는 총시간으로 확대해서 업무시간을 산출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과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개념을 최대한 확장해서 주장하는 그 과정이 바로 재조사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서의 휴게시간 개념과 업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휴게시간의 개념의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개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된 휴게시간이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그 휴게시간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그 시간은 모두 정확히 휴게시간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매일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약정했고,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각 30분의 휴게시간을 약정하고 있다면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권의 발생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져 있는 그 내용대로 발생 가능하고,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약정된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도 사용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근로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과로사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 산출 과정에서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 그 2시간 모두를 업무시간에서 제외한 채 업무시간을 산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과로사건을 조사하는 재조사 과정에서는 정확히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사실상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기준은 이렇습니다.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되어져 있는 휴게 또는 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업무시간 산출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로 여부를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업무시간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재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로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로성을 조사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잘 체크하고 그렇게 재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휴게시간 조사 방식의 내용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출근 시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9시를 업무 시작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오전 8시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작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 혹자는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시간대에 해당되어서 업무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회사 측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시간의 그 개념으로 출퇴근 시간을 판단해서 과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 시간 산출에서 해당되는 시간을 제외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과로 사건을 조사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과로 사건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하면 정확히 업무 시간의 개념을 기준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주장하는 방법 그 첫째가 과로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개념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개념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 개념만을 기준으로 시간을 산출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시 출근인데 해당 근로자가 8시 출근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해당 근로자가 그 시간대에 사적 행위를 위한 출근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 범위 공간에서 진입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 시간에 포함시켜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과정에서나 노무사분들의 재조사 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 근로시간의 개념과 과로사건 조사에서의 업무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산재보호법에서의 업무 시간의 개념은 금전으로 환산되는 대가성의 근로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범위 영역에서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왜 회식 중재가 산재가 되고 회식했던 날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계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외 출장의 경우 업무 시간의 종료 시점을 왜 집에 도착한 시간까지 확장해서 계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근로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업무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업주의 지배 범위가 유지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